자, 여러분 3장 기술적 분석부터는 또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재밌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본적 분석하고 경기 분석하느라고 머리 많이 아프셨죠? 여기 재밌습니다. 3장 기술적 분석은 재미는 뭐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사실 예.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의의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요,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 가치를 공부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었거든요. 이런 기본적 분석과 달리 과거 일정 기간의 뭐와 뭐, 주가와 거래량, 이런 것들을 뭐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한다 그랬는데, 미래에 뭘 예측하는 거냐면 가격을 예측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뭐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미래의 가격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죠? 특히 주가의 매매 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적 분석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래서 종목 선택에 대한 게 되겠다면요. 요거는 기술적 분석은 매매 시점을 선택하는 거다 이거죠. 자, 기본 가정 증권의 시장 가치는 주가라는 것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하나 써놓으세요. 증권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상당 기간 그대로 움직인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던 건 그대로 계속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고 내려가는 것은 계속 내려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고 스스로 반복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대표 유형 문제니까 그냥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엘리어트 이동 뒤에 다시 나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아서 써달라고 그랬는데 엘리어트 파동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나타낸 건데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냥 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떨어질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에서 올라갈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A, B, C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세련되게 그리면 이게 이제 1, 2, 3, 4, 5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서요 1번, 자 1번 파동 안에 다시 1번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소파동. 그래서 큰 파동 안에 다시 소파동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의 구성은 지금 우리가 본 거. 자, 1, 2, 3, 4, 5 기억나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중에서 중요한 거 설명해 드릴게요. 1번 파동, 5개 파동 중 가장 짧다. 이건 필연적인 건 아니니까 놔둘게요. 2번 파동, 조정 파동입니다. 조정 파동. 그래서 충격 파동이 1번, 3번, 5번. 충격이 뭐냐면 가는 거. 하나, 둘, 1번, 3번, 5번 이거 가는 거. 그 다음에 가다가 멈추는 거, 반대로 가는 거. 이게 조정 파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충격 파동이 1번, 3번, 5번.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2번, 4번이 돼요.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3번 파동이에요. 3번 파동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 3번 파동이에요.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래량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다시 요건 몰라도 돼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길다. 이 5개 중에서 가장 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락은 A, B, C로 나눠져 있는데 하락은 A, B, C. 그럼 어떤 게 충격이겠어요? 가는 방향. 얘가 충격 파동, 얘가 조정 파동. 그래서 A, C가 충격, B가 조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엘리어트가 발견한 가격 변동의 법칙은 5개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파동. 1번, 3번, 5번 충격 파동 맞죠? 그런데 A, B, C 중에는 뭐가 충격이었어요? A와 C가 충격이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은 2번, 4번과 B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3, 5 A, C가 충격, 2, 4번 B가 조정이 되는 거죠.
요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쫙 줄쳐볼까요? 3번 파동은 가장 강력하고 가격 변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가장 길다 그랬죠? 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의 2에 43페이지죠. 자, 여기 도표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 분석은 주식의 내재 가치 산출을 중시해 매매 주식. 자, 주식을 선택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분석은 뭐를 중시해서 매매선 포착의 과거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뭐로써 그래프 차트로서 포착한다. 하루의 주가 변동을 고가, 저가, 종가, 시가의 4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일본식입니다. 미국식은 시가가 없어요. 고가, 저가, 종가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식으로 저가, 종가, 저가, 고가, 종가. 요게 미국식이고요. 요게 미국식이고 이렇게 돼서 저가, 고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시가, 종가 이렇게 나타내면 이걸 우리가 일본식이라고 하는데요. 고저, 종시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일본식 봉 차트라고 합니다. 자, 매일의 주가, 물론 이제 최근에는 미국식 차트에도 시가를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식도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미국식에는 시가가 없다. 자, 그 다음 매일의 주가 변동이 아니라 가격 변동의 일정한 폭을 정해놓고 기준폭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특정 기호로서 하는 걸 우리가 점수도표라고 하고요. 이 점수도표는 PNF. 가 있어요. 예. 봉도표는 바로 이게 봉도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전하기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 것, 기본적인 가정. 아까 제가 저 앞에서 처음에 할 때 설명해 드렸죠? 도표에 나타나는 몇 가지 주가 패턴은 스스로 반복된다. 패턴이 반복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된다. 이 얘기예요. 추세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 이외의 개별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는데 노노노. 자, 기술적 분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조건 수요와 공급만 따진 거야. 쌤, 어떻게 차트 안에 수요와 공급이 있나요? 봐요.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자, 주식시장에서 수요라는 것은 사자고요. 공급은 팔자인데요. 사자가 팔자보다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팔자가 사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일정 기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도표로 추적될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다우 이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요건 이제 설명해 드렸죠, 아까. 자, 다우 이론으로 가볼게요. 우선 다우 이론을 한번 보실까요? 자, 다우 이론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주가가 바닥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다 그릴까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바닥에서 사니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매집 국면이에요. 자, 여기가 매집 국면이고요. 이 매집 국면에서 조금씩 올라가면 상승 국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대기가 가면 과열 국면이 돼요. 이게 과열 국면이겠죠. 그 다음에 과열 국면 다음에 주가가 점점 분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공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침체에 빠지게 되고 다시 매집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6개의 단계를 거치면서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라는 게 바로 다우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우 이론은 이렇게 매집, 상승시키고 과열되면 분산되면서 급락하는 공포, 그 다음에 주가가 바닥을 치는 침체 이렇게 된다. 외우셔야 돼요. 매상과 분공침 이렇게 매상과 분공침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